하얀 눈발이 천천히 내리던 주말 아침. 국립묘지는 숨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11살 지우는 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금빛 트로피를 꼭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준석 아저씨, 제가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로피를 묘비 앞에 내려놓는 순간 멀리서 다가오던 노부부가 멈춰 섰습니다. 부인은 아이 얼굴을 본 순간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고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조사해.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인생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낡은 원룸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일어났어요. 좁은 방 한쪽엔 11살 조카 지우가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엔 계란 몇 개와 우유 반 팩, 김치가 전부였죠. 달걀말이를 만들어 밥 2그릇과 함께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때 왼쪽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긴 소매 아래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익숙하게 진통제를 삼키고 지우를 깨웠습니다. 지우야, 일어나야지. 이모. 몇 시예요? 6시. 씻고 밥 먹자. 이모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학교 가면 점심때까지 오래 걸리잖아. 서연은 지우 머리를 빗겨주고 단정하게 묶어줬어요. 다녀올게요. 조심해. 지우가 나가자 서연도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작은 서점이었어요. 왔어요? 오늘 배송 많으니까 정리 부탁해요. 서연은 상자를 풀고 책을 진열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꾹 참았죠. 점심은 삼각김밥 하나. 오후엔 음악학원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한 연습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흐 무반주 모음곡.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흉터 위를. 아름다운 소리였지만 서연에겐 고통이었어요. 재빨리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야간 알바. 자정까지 이 시간이었습니다. 교대 직원이 오자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텅 빈 버스, 창밖엔 도시 야경이 반짝였죠.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지우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야, 강지우. 너 또 그 옷 입고 왔어?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이모랑 산다던데? 부모님은 어디 갔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달걀말이와 김치, 밥이 전부였어요. 옆자리 유나는 피자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너 맨날 계란만 먹네. 다른 반찬은 없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오후 음악 시간 이선미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해. 악기실에 새 첼로가 들어왔거든. 저요. 저 첼로 학원 다녀요. 유나가 먼저 간단한 동요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운 티가 났어요. 지우야, 내가 한번 해볼래? 저는 처음인데요. 괜찮아.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돼. 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첼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인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활을 현에 댔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깊고 따뜻한 소리.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음, 두음, 세음, 바흐 무반주 모음곡 1번 프렐류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16마디가 완벽하게 흘러갔어요. 마지막 음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야, 어디서 배웠니? 처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손이 알아서.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지우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우야, 너 천재야. 진짜 천재.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줄 수 있어?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 너 재능이 정말 대단해.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번호 드릴게요.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모 왔어. 저녁 먹었어? 아니요. 이모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우 음악 선생님 이선미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첼로를 처음 만졌는데도 완벽하게 연주했다고. 지우는 천재예요. 제가 무료로 레슨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한데요, 선생님. 하지만 저희 형편이 무료라니까요. 한 푼도 안 받을게요. 대신 한 달 뒤 콩쿠르에 나가게 해주세요. 서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오늘 첼로 켰다며? 이모, 신기했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마치 예전에 켜본 것 같았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왼쪽 손목을 만졌어요. 흉터 위를. 며칠 뒤 주말, 서연은 지우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국립묘지에 도착했어요. 한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 이준석. 이모, 여기 왜 온 거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꽃을 내려놓았어요. 묘비를 손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준석 아저씨는 고마운 분이야. 이모한테도, 너한테도, 저한테도요? 응. 언젠가 이야기해 줄게. 지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묘비를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석 씨, 지우가 첼로를 켜요. 당신 예상대로. 레슨이 시작된 지 3주, 지우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우야, 다음 주가 콩쿠르야. 곡은 부르흐 콜리드라이 1악장으로 하자. 콩쿠르를 사흘 앞둔 날, 현관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 안 하시면 퇴거 조치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월세 50만 원, 2개월이면 100만 원. 통장 잔액은 23만 원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대출을 알아봤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콩쿠르 이틀 전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연습하다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요. 서연은 이를 팽개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지우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모, 저 괜찮아요. 열과 탈수 증상입니다. 사흘간 입원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80만 원입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제 불가. 다른 카드도 한도 초과. 현금은요?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응급 처치만 하고 내일까지 입원비 준비해 오세요. 서연은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첼로 케이스를 꺼냈어요. 안쪽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세리나. 케이스만이요? 첼로는요? 없어요. 케이스만. 30만 원 드릴게요. 서연은 돈을 받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입원비를 냈어요. 통장 23만 원과 전당포 30만 원, 합쳐서 53만 원. 부족한 27만 원은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병실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모, 콩쿠르는요? 걱정 마. 넌 쉬어야 해. 하지만 모레가 저 첼로 치는 모습 준석 아저씨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콩쿠르 전날 밤 병실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 아침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콩쿠르 나갈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이모, 나가도 돼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지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응, 나가자. 다음 날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의 손끝이 떨렸어요. 긴장돼? 네, 많이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모,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지우야, 음악은 경쟁이 아니야.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마음을요? 응, 내가 느낀 것, 내가 사랑하는 걸 소리로 만드는 거야.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23번 강지우 참가자 준비해 주세요. 서연이 지우를 꼭 안았어요. 잘하고 와. 이모가 여기서 기다릴게. 무대 위 조명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첼로를 안았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활을 들었습니다. 부르흐 콜리드라이가 시작됐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공연장이 숨을 죽였어요. 깊고 따뜻하면서도 슬픈 소리였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은 지판 위를 망설임 없이 찾아갔고 활은 현 위를 노래하듯 미끄러졌습니다. 11살 아이에게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 나이에 저 깊이가 가능한가?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홀을 채웠어요. 잠깐의 침묵 뒤 박수가 폭발했습니다. 30분 뒤 이선미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우야, 금상이야. 심사위원 만장일치. 역대 최고 점수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시상식 지우가 무대에 섰습니다. 금빛 트로피를 받았어요.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지우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상을 준석 아저씨께 드리고 싶어요. 준석 아저씨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준석 아저씨. 객석 뒷줄 어딘가에서 김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은혜는 옆에 앉은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아이. 태경은 말없이 무대 위 지우를 봤습니다. 그 얼굴이 죽은 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준석 아저씨한테 트로피 보여드려도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국립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금빛 트로피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준석 아저씨, 제가 1등 했어요. 어제 콩쿠르에서. 지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 지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노부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태경과 김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지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보, 저 아이. 태경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우를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요?
이 아이와는 어떤 관계죠? 저는 이 아이 이모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만 내렸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서연입니다. 태경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경그룹 회장 이태경.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들 준석이 무슨 관계입니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어요. 준석 아저씨 아버지세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준석이 엄마야. 저는 강지우예요. 서연이 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가봐야겠습니다. 태경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꼭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우야. 태경과 은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 아이가 알아. 나도 봤어. 태경은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서현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박서현, 강지우. 모든 것을 알아내. 일주일 뒤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현 씨 맞으시죠? 이태경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 집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직접 말씀하시겠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태경그룹 본사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뒤 태경이 서 있었고 소파엔 은혜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과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았습니다. 일주일간 조사했습니다. 박서연 씨, 아니, 박세리나 씨 맞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 세계적 첼리스트. 하지만 10년 전 교통사고로 은퇴했죠. 그 뒤 박세리나는 사라졌어요. 대신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지냈더군요. 태경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강미연, 당신의 친언니, 지우의 친모. 10년 전 출산 직후 사망. 은혜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준석이가 쓴 일기입니다. 태경이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을 사랑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신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미연이 임신했다. 나는 책임지고 싶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다. 만약 내가 죽으면 미연의 동생 박세리나에게 우리 아이를 부탁하고 싶다. 그녀만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었군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부탁했어요. 지우를 부탁해. 준석 씨 부모님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키워줘. 전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언니는 살리지 못했어요. 전 손목을 다쳤고 은혜가 벌떡 일어나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미연 씨를 밀어냈어요. 준석이를 압박했어요. 미연 씨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게요. 늦었지만 서연이 은혜를 일으켰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가 지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안 될까요? 서연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로부터 2주 뒤 서연과 지우는 태경의 저택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우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이모, 여기 정말 커요. 은혜가 지우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방은 준석이 방이었어.
벽에 어린 준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닮았어요. 응, 정말 닮았어, 지우야. 이 방을 내가 쓰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이모랑 살아요. 알아. 그래도 가끔 놀러와.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지우는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아래층 서재에서 태경과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의 교육을 저희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첼로 레슨, 학비, 모든 것을. 그리고 서연 씨 손목 치료, 해외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를 3년 동안 혼자 키운 사람이에요.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 음악을 좋아했지. 너처럼. 전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빠는 뭔가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어요. 이모, 우리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응, 가족이 생겼어. 그래도 이모가 제일 좋아요.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도 지우가 제일 좋아. 1년 후 강지우 첼로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태경과 은혜, 그리고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긴 소매로 손목을 가리고 있었어요. 1년간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연주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지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모, 올라와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모, 같이 켜요. 한 소절만요. 서연은 천천히 첼로를 안았습니다. 11년 만이었어요. 화를 현해댔습니다. 떨렸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음악이었어요. 객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다시 켤 수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준석의 무덤 앞, 지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 됐어요. 서연, 태경, 은혜가 나란히 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무덤 앞에서 우는 아이를 본 노부부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당신이 찾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